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고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신고가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남겼을 때, 신고가는 대부분 우리가 매수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청기계를 보시면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파동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구간의 물량을 넘기고 거래를 터뜨리면서 그 이후에 죽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간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 구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 깊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어떠한 파동을 만들고 움직이게 되는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SY 스틸텍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건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작년 10월부터 상승 구간이 나왔고, 물론 앞에서 7월부터 이러한 구간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은 10월 달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 상장 당시의 고점인 6,120원 정도 가격을 이런 자리에서 돌파하기 위해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종목이 그냥 가격을 순순히 올리면서 상승을 가는 케이스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Y 스틸텍을 조금 더 확대해서 파동을 보시게 되면은 6,120원 가격대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려다 놓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시가 갭을 띄우게 되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러한 구간에 사람들을 몰아넣게 되고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선을 긋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구간을 오히려 이탈시키면서 손절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아내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모두 매수하는 구간에서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낸 의도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신고가라는 것을 매매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구간에서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돌파 구간을 만들고 신고가 구간을 만드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승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한 자리들에서는 수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후에 이 종목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다시 살려가는 흐름에서 진짜 슈팅이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재건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상단 부근에서 대부분 물량들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가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가면서 크게 상승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상 이러한 구간을 인지하고 다시 돌려가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매매를 해야만 원하시는 수익 구간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거는 이미 상승 구간을 간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물론 피해야 되지만, 신고가를 가기 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진짜 돌파를 가기 전에 거짓으로 만드는 구간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만 내가 매매를 할 때 당하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YC에서도 이러한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4년에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게 됐는데, 작년 3월 달에 이러한 구간을 도전해주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살려가는 흐름에서 이런 데서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상승 구간을 크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케이스에 해당하지만, 저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게 됐다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그 뒤에 올라가는 구간을 형성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력 입장에서도 주가를 올려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종목과 연결해 보면은 실제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이전에 그냥 상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고 그 뒤에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됐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세력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자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주 설명드렸던 인벤티지 랩도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인벤티지 랩이 신고가를 가기 이전에 이렇게 속임수 음봉을 만들어냈고 그 음봉을 다시 다음날에 이렇게 잡아먹게 되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음봉이 거짓된 음봉이었다.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썼던 음봉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그러한 확인 뒤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급등 파동이 빠르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아침에 시가가 크게 뜨게 됐을 때 종목이 계속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은 이후에 이런 하락 구간에서 손실 구간이 발생을 했고 내가 손절을 하니까 날아가게 되는 케이스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더진의 경우에는 지난 상장 당시에 이런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몰려 있고 신고가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바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소화를 해주고 다시 이런 윗꼬리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파를 할 것처럼 속임수를 쓴 다음에 크게 눌렀다가 다시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을 가게 된다면 그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이러한 신고가 구간을 생각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돌파를 하는 케이스와 아니면 그러한 구간에서 물량을 넘길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미리 파동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물량을 넘기는 케이스가 많겠죠. 앞에서 화천기계를 예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돌파하려는 움직임조차도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없게끔 굉장히 많은 속임수 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그 뒤에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매매하게 된다면 다른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파하는 종목,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어떠한 구간을 만들고 움직이게 되는지 여러 종목들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